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 3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이거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뜻하지 않은 오늘 네 번째 강의 선물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다음 달 1월 달에 이 회사가 상장합니다. IPO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주식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슈 인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한 발자국 앞서서 LG화학솔루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 LG화학솔루션에 대해서 보는 거지만 뭐도 보는 겁니까? 그렇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각종 2차전지 부품 소재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인데 줄여서 그냥 엔솔이라고 그렇게 할게요. 상장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냐 LG화학솔루션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LG 엔솔에 대해서 보는 거는 국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한가름이기도 합니다. 연말 연초에 대한 전략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상장하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장중에 뽑은 거예요. 12월 14일 화요일이에요. 장중에 오후 2시경에 실시간으로 캡처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 300원인 77,100원이고 하이닉스가 보합인 121,500원이었네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460조 2,700억, 하이닉스는 88조 원, 그리고 네이버가 64조 원, LG화학이 49조 4천억, 5% 하락한 38,000원 하락한 70만 원에서 정확하게 삼성 SDI도 3% 하락한 68만 1,000원에서 46조 원입니다. LG화학솔루션이 그럼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엔솔이 상장하는 즉시 하이닉스를 밀어내느냐 아니면 바로 여기에 그냥 넘버 3가 되느냐로 결정이 될 겁니다. 하이닉스는 일단 상장하고 첫날이나 다음날 장중에 한 번은 밀어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90조. 한 번은 밀어낼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버 2라는 얘기죠. 이걸 자리를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네 번째 시간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연말 전략이나 연초 전략,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상장, IPO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 선정 포트폴리오에서도 꽤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LG화학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그냥 LG 배터리라고 해도 되겠죠?에 대해서는 왜 그런 전략으로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거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그리고 이 아래에 자동차 전지 사업부, 소형 전지 사업부,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돈 저장하는 거, 그 배터리 연구소 이렇게 4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전기 자동차, 특히 GM이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거, 현대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 산업은 이 ESS입니다. LG 엔솔에 대한 투자 전략을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는 최대 150조 원으로 터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12월 달에 LG화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종합주가지수에 접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면서 LG화학에 대해서 주식 선물을 매도를 때릴 수 있는 분은 LG화학 주식 선물을 강하게 때려라. 90만 원에서부터 강조했지만 지금이라도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매도를 쳐라. 그리고 나서 65만 원 아래에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거기서 모아진 돈으로 뭐를 해라?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이 공모가가 일단 적정 가격에서 27만 5천 원에서 30만 원의 공모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장했을 때는 42만 원에서 40만 원 전후, 많게는 45만 원, 결국은 시가총액 90조 원에서부터 100조 원 사이에서 형성될 걸로 보여져요. 오늘 하이닉스 시가총액 아까 보시면 88조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 문제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최종적으로는 멀리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150조 원을 한번 저는 터치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100조 원을 한번 찍고 거기서 또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즉 42만 원에서 40만 원 전후에서. 왜 그렇게 보냐면 공모예정가가 아까 보셨지만 30만 원이 현재 공모예정가입니다. 최고. 저가는 25만 7천 원. 그러면 적어도 70조 원이에요.
2억 3,400만 주를 곱해주면 아까 그 30만 원에 그럼 시가총액 70조 원이면 바로 하이닉스 아래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모가고 공모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더하기 100%, 즉 60만 원. 이게 시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한가가 몇 %예요? 30%. 그러면 78만 원이네요. 첫날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데 불가능해 보이죠. 공모가 대비 제가 봤을 때는 한 42만 원 정도면 첫날은 100% 올라서 시가 출발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또 30%. 그렇지만 지금 적정 가격은 맥스 한 100조 원 전후가 공모 상장 첫날 한계점이지 않겠나. 일시적으로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왜 한번 순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냐. 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런 선례가 있었죠.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상장하고 나서 요즘 어때요? 분위기가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널뛰기가 나오죠. 더군다나 이 주식은 80%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LG화학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20% 전체 발행 물량 중에서 20%만 돌아다니는 건데 기관들은 보호에서 물려있죠. 상장 첫날 이후에 순간적으로 확 뛰어놀 수는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지만 그걸 10% 끌어올리기 위해서 10조 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주 주식 어차피 보호에서 걸려있죠. 기관들 보호에서 걸려있죠. 일반들 공모받은 분들 중에서 단타하시는 분들 맥스 70%라 하더라도 총 발행 물량 중에서는 겨우 4%에서 3% 받아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자, 한번 볼까요? 2억 3,400만 주가 전체 총 발행 물량인데 그중에서 4,250만 주 중에서 일반 공모는 우리 사주한테 850만 주 줍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가 3,400만 주예요. 왜? 법적으로 20% 줘야 돼요. 직원들한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 봐야 1,200만 주 가져가는 겁니다. 3,400만 주 중에서. 적게 가져가면 우리 사주 정도 850만 주.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누구한테 다 주시느냐? 고위험 수익 투자 신탁.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올 때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실 배정해 준다고 펀드 만들어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2억 3천만 주 중에서 겨우 800만 주잖아요. 실제 유통 물량에서는 거의 없죠. 거기서 다 단타 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장 첫날 이후에 순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1, 2, 3, 3일 정도 그냥 찍고 한참 거기서 머무른다거나 찍고 쭉 하락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잘 노려서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된 타이밍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장 첫날에 순간 100조 원을 찍을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점유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의 CATL 이제 넘버원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장하는 LG화학 솔루션, 그 파나소닉, BYD 중국이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네요. 자 보시면 2020년까지 점유율은 우리나라나 LG화학이나 그리고 중국의 CATL이나 비슷했어요. 사실 23%. 여기는 LFP 계열입니다. 즉 철을 이용한 거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네. NCA라든가 NCM 여기가 이제 SK이노베이션, 니켈, 코발트, 망간, 포드 자동차 이번에 납품하죠. SK이노베이션 3.4%의 점유율이네 2021년 현재까지. 자, 그 다음에 LG화학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에요. 특히 코발트가 굉장히 휘토릅니다. 기술은 상당히 진보했는데 가격적인 거나 휘토르니까 쇠는 어디선지 구하잖아요. 그렇죠? 쇠는 어디선지 구하는데 이 코발트는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광산에서 채취했다 해갖고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 산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마치 천일염처럼 코발트는 8년을 광산에서 채취한 다음에 8년이 지난 다음에 적용할 수 있어요. 테슬라라든가 포드 자동차나 폭스바겐이 2차 전지 회사들한테 그렇게 떵떵거려가면서 해도 마음대로 갑질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토르들 때문에. 그걸 해결한 게 바로 CATL의 이 LFP 계열이죠.
근데 지금 점유율은 어떻습니까? 이번 연도 점유율은 2021년도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예요. CATL이. LG화학은 18%.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15%.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 4.8%.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약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로 전기 자동차를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어차피 화해 때문에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전쟁은 전기차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육성하고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테슬라 한 대 팔릴 때 중국 전기차는 3대 팔립니다.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점유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일시적인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마지막 싸움까지 반도체처럼 맨날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1위 했던 CATL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중국어로는 닝더스다이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중국 인민화폐로 650위안이네요. 시가총액이 281조입니다. 현재 한국 돈으로 오늘 환율로 정확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한 2시경에 뽑아본 거기 때문에 오늘이 2월 14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방송 보실 때는 수요일 날 녹화 이걸 갖고 보시지만 자, 따라서 CATL 시가총액이 281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50조에서 500조 사이 왔다 갔다 해서 475조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CATL이 하이닉스보다 벌써 거의 3배 가까이 높죠. 제가 아까 왜 우리나라 LG화학솔루션, 엔솔이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150조 원을 한번 찍는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불변이라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당장 상장해도 충분히 100조 원 가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중간에 한번 가격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은 중국 회사들한테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2차 전지에서 대규모 전쟁이 붙지는 않았어요. 조만간에 반도체처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물론 이건 이제 성장 2020 매년 30%씩 성장해서 2024년도에는 매출액이 30조 LG 에너지 솔루션 2020년도에는 12조였고 지금이 중간 단계에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적입니다. 현재 3분기까지 이번 연도 3분기 가장 최신 거예요. 까지를 봤을 때 매출액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4조 원 3분기에 달성했어요. 그래서 누적이 13조 원 매출액이 3분기까지. 자, 영업이익 한번 잠깐 볼까요?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에 3,727억 적자 났습니다. 가로는 적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 났어요. 3,727억. 누적은 얼마입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합치면 6,927억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7천억 사실 현재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는 흑자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3,727억을 까먹지 않았다면 얼마 흑자일까요? 그렇죠. 얘가 그냥 빵원만 됐다 하더라도 1조 700억이네요. 그렇죠? 1조 700억 현재 누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3,700억 적자가 아니라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 2천억씩 3천억에서 2천억씩 흑자였다면 아마 이번 3분기에는 5천억 흑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얼마가 됐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안 까먹은 거 1조 700억에다가 더하기 5천억을 더하면 사실 LG화학솔루션은 1조 5천억 정도의 뭐가 됐을까요? 3분기까지 영업이익 흑자가 되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LG화학솔루션 상장 첫날 얼마 됐을까요? 시가총액 바로 120조예요. 150조 그냥 바로 찍습니다. 한 번. 그러면 거기 찍고 내려오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 없어요. 일반인들한테는. 공모 받아봐야 몇 주 못 받죠.
제가 오늘 우리 이슈 인사이트 네 번째 시간에 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요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방송이 내일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행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 LG화학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적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근데 흑자예요. 이 적자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3,700억이? 그렇죠. LG화학이 누구한테 돈 물어주기로 했어요? 현대자동차한테 물어주기로 했죠. 배터리 불나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달 전에 GM자동차에 또 불났을 때 얼마로 합의 봤습니까? 그렇죠. 2조 원의 합의 봤죠. 그 2조 원 중에서 1조 원은 LG화학이, 나머지 1조 원은 LG 그 배터리 주변에 모듈을 만드는 LG전자와 LG 이노베이션이 LG 이노베이션의 이노텍, LG 이노텍이 SK 이노베이션하고 합성해 버렸네요. LG 이노텍이 둘이 나눠서 또 1조 원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대충당금으로 지금 이번에 이 적자가 난 겁니다. 사실 흑자인데 3분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바로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 1조 5천억. 4분기에 또 충당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또 충당해야 됩니다. 내년도 1, 4분기에 또 해야 될까 안 해야 또 충당해야 되죠. 중요한 건 그래서 못 깨져간다고. 유통 물량이 지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슈팅 날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공매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공매도 세력들한테 빌미만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찍고 올라가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물량들이 결국에는 공매도라든가 또 수익 실현 물량들이 일시에 쏟아져 가면서 순간적으로 실적 문제 때문에 그걸 최대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하겠죠. 누가? 장기적으로 LG화학 솔루션을 모아가고 싶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면 저는 23만 원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주식은 결국은 다시 50만 원, 60만 원까지 간다고 한 번은 찍는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이제 1년 쌓으면 다 끝이란 말이에요. 실적도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기회를 최대한 잘 사실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 받아가지고 1억 원 넣어봐야 그거 몇 주 받아서 봐야 겨우 입에 풀칠 1, 2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큰 돈은 저렇게 벌어야 돼. 미리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전략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LG화학, 삼성 SDI 이런 것도 당분간, 그래서 이전 12월 달에는 옮길 돈들이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팔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저걸 대비하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순간적으로 한 번 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LG 엔솔 상장 예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이닉스를 능가하는 순간적으로 주식이 재상장됐다가 다시 또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 코스피에 반드시 편입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수에 수급적인 요인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네 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